안녕하세요. 오늘은 매크로 시나리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트럼프 정책 강도에 따른 매크로를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현재 상황은 CPI 이후에 시장이 이제 금리 리스크가 다소 완화되었었죠. 그러나 이제 시장의 금리 리스크는 모두 해소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현재 앞으로 남은 1월의 이벤트는 트럼프 취임식이 있고 이제 BOJ가 있고 FOMC 정도가 있어요. 특히 FOMC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정책에 따라서 매파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환경이고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다음 바로 오는 주요 기점은 1월 20일로 예정되어 있는 트럼프 취임식이죠. 그래서 트럼프 취임식 이후에 행정명령들이 쭉 나올 건데, 그것의 강도에 이제 시장은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인 판단은 이제 트럼프는 생각보다 유연하게 정책을 펼 것이라고 예측이 되긴 해요. 재무부 장관인 스콧 벤센트도 월가 출신인 만큼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할 인물로 판단이 되죠. 그럼 여기에서 트럼프가 생각하는 높은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유연도가 좀 결정될 것 같은데, 이제 지난번 1월 7일경에 트럼프가 현재 인플레와 금리 수준이 너무 높다, 그래서 경제를 취임을 하고 나서 빠르게 회복시키겠다라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요 언급을 했을 때 금리 수준이 일단 높다고 판단을 했을 건데, 그 시점이 1월 7일경이고 이때 금리 수준이 여기 보시면 한 4.6에서 4.7, 그러니까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CPI 이후로 금리가 좀 급격하게 하락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현재 수준도 트럼프가 느끼기에는 충분히 높은 금리 환경일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이제 높은 금리 환경 내에서는 생각보다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금리의 하방 압력을 가져다 줄 가능성을 한 60에서 70% 정도 된다고 봐요. 다만 이 완화적인 강도가 만약에 금리가 5%까지 치솟았다면 상당히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했겠지만, 현재는 애매한 수준일 것 같긴 해요. 그렇다고 강할 것 같진 않고요. 여기서 인지해야 될 부분은 이제 장기 전망에서 언급한 것처럼 트럼프의 마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성장이겠죠. 그래서 성장을 고려한다면 그 완화적인 강도는 성장률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강도로 행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금리가 5%까지 올라서 시장이 급락한 상황이었다면 얘기가 좀 달랐겠지만, 현재 수준이라면 뭐 약한 수준의 금리 하방 압력만 존재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오늘 소비 지표가 나왔는데 소비 지표에 대한 반응으로 주가가 한 번 더 슈팅이 나갔다면 트럼프가 조금 더 성장을 위해서 강한 정책을 보여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단기적으로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더라도. 그러나 오늘 소비 지표에 대한 반응이 주가가 지지부진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시장은 아직 금리 리스크를 걱정한다라는 인상을 심어 주었어서 트럼프가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고 봐요. 그리고 CPI 결과로 PCE도 안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되고 있고, FOMC도 이러한 PCE 결과를 고려한다면 12월만큼의 강하게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 약한 수준의 매파적 스탠스를 취할 것이라고 예상돼요. 물론 트럼프 정책이 예상보다 강해서 금리를 올리면서 주가를 다시 끌어내릴 확률도 한 30에서 40% 수준은 된다고 보고요. 여기서 다시 한국의 상황을 한번 보면, 제가 한국의 상황을 보는 이유는 일전에 얘기한 것처럼 24년 상반기에는 한국 주식이 미국 주식보다 투자 기회가 더 많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시장의 상황을 미국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상황은 트럼프 정책이 완화적이라면 미국이랑 한국이 모두 긍정적일 것 같고, 트럼프 정책이 생각보다 강하다면 미국과 한국이 모두 부정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플링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12월이랑 조금 다른 모습이긴 하죠. 그럼 이거 외에 다른 요소들을 고려해 보면, 제 생각에는 증시의 향방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는 유동성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유동성은 코로나 시대 이후에 어떻게 보면 증시를 이끄는 가장 큰 요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 과정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다른 유튜브에서도 나온 얘기인데 한국은행이 62조나 RP를 매입하고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유튜브에서는 이거를 이제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미친다라는 얘기를 주로 하고 있었지만 사실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시장에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을 공급해 준다는 부분에서 일단 장기적인 부정적인 영향은 일단 미뤄두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정치적 리스크 자체가 추가적으로 완화될 여지 자체는 낮아요. 그러니까 이미 시장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다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정치적 과제가 해결될수록 3법 개정 논의가 다시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수당이 민주당 입장에서 밀고 있는 정책이고 뭐 의미가 없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감소 추세를 띠는 여론조사를 고려하면 생각보다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고 이제 기사들에서는 1월 내로 결론을 낼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오늘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하지 않은 것도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외국인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인 수급을 당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단기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봐요. 즉 트럼프 정책에 따라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방향성은 비슷할 건데 한국에 놓인 다른 매크로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 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이라고 본다는 말이죠. 다만 트럼프 정책에서 만약에 한국에 대해서 특별히 관세 언급을 한다는 등의 부정적인 언급을 하면 리스크가 발생할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최근 반도체 수출국에 있어서 한국을 동맹국으로 지정해줬고 뭐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뭐 추가적으로 리스크가 부각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봐요. 그럼 이거 외에 다른 대안이 뭐가 있을까를 좀 고민해 보면 뭐 미국 주식을 살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제 뭐 오늘 그 우에다 일본 총리가 얘기한 것도 있는데 결국 BOJ에서 금리를 높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데 이제 이걸 고려해서 엔화를 사는 방법도 있고 또는 이제 금리가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다고 보고 국채를 매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세 가지 모두 금리가 하락할 때 나오는 포지션이라는 점에서 동질적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좀 비교해서 보면 미국 주식의 경우 국내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국내 주식 시장에 상대적으로 우위가 있다고 보여져서 굳이 국내 대신에 미국을 살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엔화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CPI 이후로 급락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USD JPY니까 급락을 했다는 얘기는 엔화가 급격하게 강세를 보였다는 점이죠. 그렇지만 달러 지수는 아직 높다는 점에서 약달러가 원인이 아닌 BOJ 금리 인상에 대한 영향분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달러엔이 이제 156 USD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보여져요. 이를 고려하면 달러 지수가 추가적으로 약세될 수 있으면 하락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달러가 하락할 만한 요소는 기본적으로는 금리겠지만 이제 완화적인 관세 정책 등의 요소도 추가적으로 달러가 약세가 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현재 달러가 오른 부분은 금리도 있지만 관세 영향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국채를 추가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추세적으로 변화가 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자산 대비 금리 리스크가 재부각될 때 취약하다는 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내 주식은 아까 얘기했듯이 유동성이나 정책 효과 등의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고 엔화도 다른 요인들로 인해서 달러 역세가 조금 풀리는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데 국채는 단순하게 금리에만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금리 리스크가 재부각될 가능성도 한 3, 40% 정도는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 초기에 금리 수준의 중앙값은 한 4.5%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트럼프 시대에서 정권 초기에는 인플레이션이 좀 더 강조되는 환경일 거라서 4.5% 수준을 보고 장기적으로는 한 4% 정도를 중앙값이라고 봐요. 그래서 4.8% 수준에서는 충분히 손익비가 좋은 위치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4.6%까지 금리가 내려온 상황에서는 손익비가 탁월해 보이지 않는 점도 조금 있어요. 이걸 고려하면 이제 국내 주식 롱에 대한 대안으로 고려할 만한 자산은 엔화 정도인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원래 미국 지수 숏을 이제 좀 가져가면서 국내 주식을 가져갔고 해지율을 50% 정도 유지 중이었어요. 미국 지수 숏으로 해지를 한 거죠. 전일 상승 추세로 이제 채널선 안으로 들어와서 오늘 상승 추세가 재차 나오는 경우에 반등폭이 꽤 클 수도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지표가 나오기 전에, 소비 지표가 나오기 전에 미국 지수 숏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상승 추세가 안 나와도 지지부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숏을 지금 당장 처분해도 손실은 별로 안 크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재차 상승 추세가 나오면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숏을 처분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실제 소비지표 발표를 보니 이후 이제 미국 지수는 제가 생각한 두 가지 케이스 중에 지지부진한 케이스를 보였죠. 그러니까 이를 고려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숏은 다시 매수하지는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어요. 이유는 상기 언급한 것처럼 오늘 만약에 급등했으면 트럼프 정책이 좀 더 강하게 시행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금일 이제 소비지표에 대한 반응이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트럼프로 하여금 정책을 강하게 하기에 좀 제약이 된다고 봤습니다. 단기적으로 급등하긴 했지만 오늘 주식 레벨은 사실 연초 수준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별로 오를 게 없다는 거죠, 올해는. 그래서 포지션에 대한 정리를 해보면 트럼프에 대한 예상을 최대로 해보지만 예상하고 있는 확률값도 60%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높진 않다는 거죠. 다른 투자 기회들도 CPI 이후로 변동을 이미 많이 한 편이라서 좋은 손익비를 주는 투자 자산이 그렇게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시나리오를 짜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조금 전통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가장 좋아 보이는 국내 주식 비중과 원래 보유하고 있던 소액의 국채 비중은 유지하고 전통적인 위험 관리 방법인 그냥 현금을 보유하는 것으로 이번에는 리스크 관리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특별한 포트폴리오 방향성을 찾기 어려울 때는 억지로 막 이렇게 구성하려고 하는 것보다 기본이 제일 좋다고 봐요. 하지만 다만 지금 현금 보유분 중 절반 정도는 달러거든요. 근데 달러는 충분히 고점이기 때문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엔화도 대안이 될 수 있어서 현금 보유분만큼만 엔화 포지션을 가져가는 거는 고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엔화를 투자한다 할 때는 그 통화의 변동성은 좀 낮기 때문에 통화 FX 선물 같은 거를 할 때는 좀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사는 편이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그냥 현금성 자산으로 엔화를 보유한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달러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엔화를 사려고 해요. 그래서 아직 매수한 건 아닌데 뭐 오늘부터 트럼프 취임 전후까지 가격 변동을 고려해서 좀 매수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 기본 리스크는 현금을 보유하는 것으로 대응하려고 하고요. 이 경우 주식 50%, 현금 45% 정도, 국채 5% 정도 수준이 이제 향후 제 포트폴리오 레벨일 거예요. 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실제로 취임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제 포트폴리오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는 이후에 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